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농가의 공주 맛밤. 이런 뭐 맛밤, 이런 봉지에 들어있는 밤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공주 맛밤 일단 뜯어보세요. 네. 색깔부터 달라, 색깔부터. 딴 거는 무슨 저기 다 초콜릿, 색깔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밤 같은 느낌. 시큼한데 이거는 바로 밤의 색깔 그대로입니다. 깐밤. 빛깔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노랗게 어때요? 이 색깔. 아유, 노래라. 자, 이 시중에는 다양한 맛밤이 있습니다만은 밤의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진짜 맛있어요. 역시 이건 뭐 중국산 밤을 활용한 모 대기업의 맛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중국산 밤은 알이 잘고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많고요.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네, 결정적으로 퍽퍽하고 텁텁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자, 농가의 공주 맛밤은 세계 최고의 밤인 충청남도 공주 밤으로 만든 맛밤입니다. 그래서 알알이 꽉 차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공주 알밤 100%. 그런데도 이렇게 단맛이 나.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요. 공주 알밤 본연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웰빙 간식으로 또 다이어트용 식사 대용으로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공주 맛밤 압도적 최저가. 요거 20봉. 요 20봉이죠? 20봉이 41,000원입니다. 그리고 맛있네. 30봉이면은 59,000원. 그러니까 뭐 2,000원도 안 되는 그러네요. 격이죠. 예. 자, 공주 맛밤은 유통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대량 포장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니, 도리어 그게 더 경제적이죠. 네. 자, 긴급 공지사항. 대한민국 최고의 밀키트. 네, 노키친의 열무 비빔국수와 닭고기 듬뿍 초계국수가 시즌 오프를 앞두고 이제 이미 최저가지만 추가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수량 약 200개까지만 할인 특가로 판매됩니다. 빠른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예. 노키친 팬이 됐어요. 아, 그래요? 편해요. 아, 진짜 여기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재료를 좋은 걸 네, 썼더라고요. 너무 편해. 근데 이거 진짜 달지 않아요? 달아요. 너무 조금 달아요. 전에 올라온 댓글에 뭐가 있냐면은 신유진 변호사 또 사겠다. 네. 저는 그냥 모든 간식이라든지 뭐 끼니를 거의 여기서 해결해요. 네. 나경원 남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호 부장판사 네.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이심저심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의심을 해요. 어? 그리고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김재호 부장판사가 과거 그 윤석열 총장 그 장모 사건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일종의 거래의 어떤 흐름도 짐작하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글쎄 이제 의심은 매우 드나 이걸 어떻게 개연성을 찾기도 뭐하고 또 말하기도 뭐 거시기하고 그렇지만 의심은 매우 많이 듭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맡았었죠. 그리고 딸 문제도 거기서 튀어나온 건데 거기 자료를 자세히 보면은 그 판사들의 자제분들 이름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스페셜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제 검찰은 의지가 있는데 법원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하는 그 근거들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김재호 판사가 검찰 쪽에 연락을 해서 일단 영장만 청구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게 한번 공개돼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의심은 정말 많이 됩니다. 이 뭔가 이 김재호 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까 의심은 하죠. 근데 뭐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하여튼 의심은 됩니다. 저는 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법원이 비판을 정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은 영장 자판기냐. 영장 발부율이 정말 너무 좀 과도하게 높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방송했던 것 중에 청와대에 대해서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막 발부하기도 포괄적. 하는데 예. 그쵸. 아무거나 근데 다 집어올 수 있게. 예, 그렇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장도 막 다 허락을 해준 법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뭐 영장 청구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안 봐서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기각이 된 건 좀 이례적이다. 작년에 뭐 정경심 교수 사건만 봐도 굉장히 그 뭐 표창장 위조한 그런 것 가지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들 추미애 장관. 예, 바로 그거죠. 저도 바로 그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뭐 핸드폰, 뭐 그다음에 자택,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장교의 핸드폰, 뭐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렇지.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다고요. 이건 도대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걸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더군다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핸드폰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걸 압수수색을 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그걸 지적을 해요. 그게 언제적 핸드폰인데 그거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이거 검찰이 괜히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푸닥거리를 할 것 같은 그런 영장은 발부해 주면서 나경원 의원 관련된 거는 기각했다? 이건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그래. 애초에 그 고발이 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게 된 그 그러니까 그 상황들만 봐도 사실 이전에 뭐 법세련이라든가 그런 언론 보도만 보고 고발하는 단체들랑은 좀 달라요. 지금 그 문서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문체부 직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문체부 직원들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되고 문체부 직원들은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재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재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퇴근하던 그 검사장이 그 검찰청사로 다시 되돌아가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 날까지 회의가 이어졌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윤석열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이성윤. 이성윤 검사장은 있었죠. 제가 이성윤 검사장을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네. 열심히. 그 윤석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쌤통이었을까 아니면은 아휴 다행이다였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었을까?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한테도 막 호통칠라나?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굉장히 참 농담으로도 그냥 나왔다가 들어갈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네. 대해서 저는 그걸 너무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가십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밀고 막 이걸로 막 토론을 막 무슨 시사 프로그램마다 이걸로 여야가 나와가지고 막 싸워. 와, 근데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경장회의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그랬는데 이 최고의 보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이나 뭐 여당 측에서 너무 그동안 공격 포인트는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수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끌었던 것 같은데 이때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이건 정말 꼭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를 좀 이렇게 지목을 해서 여기에 분명히 개입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번 이제 꺼내기 시작했으니까 네. 좀 더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돼서 아유지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거를 정치권 논쟁으로 두고 이렇게 대등하게 보기도 되게 어색한 게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거는 네. 되게 그 뭐랄까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이라던가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거악의 느낌이란 맞아요. 말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더 눈을 이제 이렇게 뜨고 봤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그 여권에 대해서만 그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자신들이
뭔가 수사를 받고 궁지에 몰릴 듯하면 여권 인사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꼬투리 삼아서 문제화시켜 왔어요. 그렇게 계속 피해 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번 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유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유죄를 받을 정도면은 박덕흠 의원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이야 이거는. 아 진짜. 진짜 말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뭐 큰 문제로 다루진 않고 좀 이렇게 이슈가 달라요. 그러다가 요새는 갑자기 신금원이 또 뭐냐면 그걸 이상직 의원 그냥 연관시켜 또. 이상직 의원도 보면 나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썩 제가 이제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딱 그렇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거 정말 그 우리 핵심에 다가가는 것을 자꾸 막고 있다. 정말 자신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거하게 혹은 기득권 세력의 핵심부로 접근하는 것을 자꾸 다른 거를 통해서 막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수처를 좀 더 공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이 있을 만하면 뭔가 이런 게 하나 툭 터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보면은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걸 게 뭐가 있냐고요. 3천만 원? 그거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999? 그것도 아닌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보면은 한참 윤석열 총장 부인 얘기나 장모 얘기가 분위기가 살살살 올라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나경원에 대한 얘기도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펑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네. 유맘때쯤에 윤석열을 욕먹더라도 지금 쳐야 된다. 맞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곧 이제 감찰부가 동원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왔었다고. 그래서 감찰부 동원되나 봅시다. 내가 또 그랬었어. 아니나 다를까 뭐 하나도 뭐 감찰이고 나발이고 난 공수처 생겨도 별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난 저기 윤석열이 그냥 임기 채운다고 봐요. 아니 이제 언제까지 이걸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참 이거 보니까 이 얘기들이 윤석열만 갈아치우면 다 해결될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검사는 검사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와도 결국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뭐랄까. 아니 그래도 윤석열처럼 이런 그 정말 악귀에 가까운 인물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듯이 대통령을 자기가 단독으로 만나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게 옛날에 저기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그 기무사령관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실질적인 실권을 누리겠다. 자기가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같은 짓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하자면은 이 정권을 민주정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권위주의 정권으로 만들어서 검찰공화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분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계속 아들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검찰개혁 진도 못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검찰에 대한 그 문민 통제를 저지하는 쿠데타입니다. 아니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자꾸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저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뺏어온다고 해서 그 경찰한테 그냥 딱 넘겨준다면 이 문제는 2,700여 명의 검사의 문제에서 30만 명의 경찰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치. 조금 더 좀 점진적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 같아서 일단은 아니 또 그리고 저기 검찰한테 경찰이 언제든 모든 수사에 다 개입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어요. 허재영 기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장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개입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수사를 자기 이제 검찰 이 내용을 자세히 이게 법 해석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검찰이 관할하는 사건인 줄 알고 1차 수사권을 가진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하러 들어갔어. 그래 영장도 청구했어. 그리고 영장도 받았어.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다시 넘겨요? 그거는 그냥 검찰이 마무리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무조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손을 댔으면은 경찰한테 안 넘겨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법 조문을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리어 경찰의 기능이 너무 비대화돼 가지고 네. 옛날로 1950년대 검찰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워낙 경찰력이 강했던 네. 그래서 그 경찰력의 콧대를 좀 누르기 위해서 50년대 힘을 실어줬던 검찰. 네. 검찰 1950년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저는 항상 경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경찰을 4조각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경찰과 경비경찰 그리고 수사경찰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지방경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찰력이 적절히 분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찰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져야 되고 네. 이런 일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지금처럼 막 말하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이 마약 부분인데요. 네. 마약 수사청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사건인데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수사청이 생겨요. 그리고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금감원에 둘 것인지 아니면 딴 데 따로 둘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금융과 관련된 경찰 사법 경찰이 또 생깁니다. 금융 경제 범죄를 다룰 그런 경찰 관서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딱 그 단계에서 경찰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처음에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행안부 장관이랑 합의했던 내용이 6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 6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굉장히 좁게 해서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다 말려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하는 입장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강경하게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아직 경찰 조직이 완비가 안 됐고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 조직이 뭐 중앙경찰, 지방경찰 이렇게 나뉘려면은 또 이 신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경찰은 지금 다 국가직입니다. 100%. 소방직 국가직화된 거 아시죠? 그것처럼 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국가직인데 갑자기 지방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신분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제 개편과 함께 예산 또 한 가지가 왜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했냐면 지방 자치마다 예산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국가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지방자치제에 지방 공무원이 된다는 거는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확충을 단단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건을.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에 대해서 막 강하게 밀어붙일 그럴 때는 아니고 다만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수처장 네. 이제 추천위원 구성 자체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을.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고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같이 논의를 해서 통과할 때까지 조금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최은순 그 양반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그냥 가만두면 수사합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괜히 또 눈치 본다든지 혹은 뭐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그냥 우리가 윤석열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윤석열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남은 공소시효,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만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 그 태블릿으로 비롯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아무도 그 사건을 수사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언론이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정말 하게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검찰은 정말 수사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검찰이 생각하기엔 그나마 우리 조직을 지켜주는 총장인데 뭐든지 간에 저 사람이 지금 뭐 식물총장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내 총장을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거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썩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 총장이 그 굉장히 좀 서로 그 대립되는 관계로 그렇죠. 많이 비춰진 상황에서 관계이긴 한데 액션을 이렇게 강하게 취할 수가 없어 이성윤이. 더군다나 근데 그 검찰 주변에 있는 전직 검사들 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윤석열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을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면은 이성윤 검사장을 만류를 할 겁니다. 그게 눈에 지금 보여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이 그렇게 대가 센 분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예.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데 허재현 기자가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에 들어왔는데 허재현 기자 우리 시청자들 빼가지 말아요. 뭘 빼내고 그래. 자, 하여간 그래서요. 결론은 내셔야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부분은 국민의힘으로 뭐예요? 수사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실수 죄송합니다. 아이고 실수. 요새 말을 함부로. 공수처. 예, 시민의힘. 시민의힘. 국민의힘 말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국민의힘 부터로 가시죠. 이거 이제 나중에 공청받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 시민이 알아서 하시라. 시민의 힘으로 결국 추동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참네. 조금 이제 기대를 하는 게 그래도 임은정 검사는 제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도 한 얘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추미애한테 또 임은정한테 야, 니들이 가서 좀 정리해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진짜 제일 답답한 170명인지 180명인지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왜 희마리가 없어 하나같이. 근데 그 국회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 해임 건의안 정도만 나옵니까? 거래한 정도 할 수 있고요. 탄핵도 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액션이라도 좀 취하면 안 될까요? 최소한 압박으로라도 느껴지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언론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도 보면은요, 뭐 김남국 의원이나 김영민 의원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앞장서서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붙잡는데요.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근데 없는데도 계속해서 유감 표명하라고 쿡 찌른다는 거예요. 왜? 여론이 안 좋다. 그 여론이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서 불똥 튀어가지고 자기 표박가리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걸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누가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는데 그저 그 자리 한 자리 국회의원 자리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바지가랑이를 잡는 일들이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게 정말 그래요. 진짜 언제까지 우리가 임은정 얘기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추미애 얘기해야 되고 언제까지 김남국 얘기하고 언제까지 김용민 얘기하고 그럽니까? 김남국이 그게 처음에 추미애 장관 앞장서서 옹호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혼자서 폭탄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렇죠. 아유. 김남국 의원 요즘도 그 의원실에 라꾸라꾸 놔놓고 거기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아하, 안 가니까 집에. 안 가니까. 근데 저도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같이 방송을 한 적도 있고 네. 의원이 되고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르더라고요. 제 태도가. 뭐 이러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힘은 그 저기 힘이 없을 때나 사실은 같이 그렇죠. 좀 저기 그 뒷받침해드리면서 노력할 때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다 힘을 몰아줬으면은 그렇죠. 아주 해임경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욕 먹기 싫어가지고 언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근데 내가 여러분 저기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너는 저기 이재명 지사 얘기하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느냐.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누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진 않아요. 아유, 이건 윤석열하고 똑같네, 멘트가? 아니 이분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분은 윤석열로 가고 저 어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한번 총대를 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정말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좀 더 열심히 댓글 달고 공유하고. 아니 그래요. 그것도 할 때가 있지. 그렇죠. 하긴 해야죠. 예. 아니 지금 이 벌써 1년 넘게 쿠데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내전이에요. 내전. 그렇죠. 검사 내전입니다. 김웅이가 쓴 책 제목처럼 검사 내전이에요. 검사가 일으킨 내전이라고. 내란이라고. 내란. 검사 질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1년 넘는 이 정말 이 사달들이 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아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계속 봅니다. 방치하고 그냥 이래버리니까 언론하고 이렇게 사실 반정부적 집단들이 여기 지금 검찰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점점 이렇게 힘을 강대하게 키워왔어요. 아니 이걸 왜 방치를 해?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실 보면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극우 세력들이 뭉쳤다면 요즘 보면은 검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보수 언론, 극우 세력들이 뭉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정말 표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가 아깝다. 그 몇몇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 선거 때도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전투력이 이렇게 없냐? 맞서 싸울 거냐? 맞서 싸운다면은 내가 정말로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 맞서 싸우겠대. 그래 놓고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공수처 설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정말. 서 변호사님, 우리 서 변호사님 참 존경하지만은 공수처 만능은 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런 권력이 있는다 한들 난 못 쓴다고 보는 거예요. 못 써. 그것도 공수처. 예컨대 진짜 검찰개혁 의지와 무관한 사람이 만약 공수처장이 돼봐. 그 어설프게 결국에 타협해가지고 결국에는 협치 좋아하시는 어떤 분 때문에 결국 이도저도 아닌 양반이 간다고 쳐봐요. 대법원장 우리 김명수 형하고 똑같아진다는 생각은 안 들어보나? 응? 김명수 형. 아니 그런 생각도 한번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공수처 만능 넌 그게 도대체 공수처장 지금 예를 들면 그 김명수하고 똑같은 사람이 갖다 앉았다고 쳐봐요. 제대로 수사 못하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왜 공수처 만능 론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공수처나 지금 오늘 나왔던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조금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반대의 입장이 됐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라던가 지금도 이제 보수 쪽의 언론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뭐 공수처 말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검찰이나 뭐 그 보수 언론이랑 좀 다른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청구해버리면은 사실은 기사를 쓸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 이거 보면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적이라고 얘기했잖아. 악의적.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썼다. 이건데 그거는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충분히
그 사실 확인했다라는 거 그렇죠. 입증해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기자로서 상당히 네. 주의를 기울여서 뭐 사실 확인이나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건 그러니까 걱정하실 나는 이제 그 필요는 부분에 없어요. 대해 자꾸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 변상욱 선배라든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그 기자협회장 같은 분은 아예 말도 좀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기사 썼다라는 의미 이거는 너무나도 맞습니다. 네.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이게 애매하다거나 이게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우리가 보면은 저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소송 걸겠다고 윽박 지른다든지 소송을 거는 행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명백하게 사실인데 소송을 걸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책을 자동 면책을 해주는 그런 조항이 또 뭐 반대편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네, 그럼요. 팩트가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명백해.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기 제 책 소개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치인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제가 마이너리티 땡땡땡, 예, 이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땡땡시의 시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소속된 당은 소수였고 그 반대편 당은 다수였어. 근데 이 양반이 어느 해인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매년 설치해 왔는데 그 애는 어떻게 된 게 그 예산을 그 야당이 다 깎아버려 가지고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이거 완전히 연맥이는 거지. 그 사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시장 엿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양반이. 그 누군가가 이제 시청에서 올해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스케이트장을 못 열게 됐다.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 해놓고는 누군가 밑에 매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 그 이게 쓴 건 아니고 하여간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손으로 예산 삭감에 나선 의원 이름 4명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 놓고는 그 땡땡땡 시장이 촬영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네. 그래서 그 의원들은 아주 개박살이 났고 그 이듬해에 다시 그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스케이트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치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은 누군가 하실 텐데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는 거. 이게 적어도 국민들이 누군가에게 표를 던져줬을 때 그 기대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힘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못한다면은 그거는 국민들 배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지금 이렇게 힘을 몰아줬을 때 이 지금 1년째 계속하고 있는 쿠데타를 좀 진압을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저쪽 당은 극소수가 됐어요. 뭐 저쪽 신경 안 써도 돼. 계속 그 땡깡 부리고 그러면은 그냥 제끼고 그냥 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7월 1일자로 출범해야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차 아닙니까? 지금 9월 23일인가 오늘? 협치라는 건요. 뭐냐면 견해가 다를 때 견해를 좁혀가면 그 견해차를 좁혀가면서 그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 가자는 게 협치거든요. 그런데 협치할 의사가 없어요. 발목을 잡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목을 잡기 위해서 협치라는 말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다들 넘어가가지고 말이 좋아서 협치지 지금 그게 뭐 협치해야지 발목 잡기지. 이거는 이제는 좀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하셔야죠. 협치를 빙자해가지고 발목 잡기 하지 말라고 협치하자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막상 협상장 열면은 딴소리나 하는 이게 무슨 협치냐고 큰소리 하면 꽉 한번 질러보라고. 김진애가 얼마나 잘하시냐고요. 이게 사실은 말이죠. 유권자들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찍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치는 지멋대로 했다가 선거 때쯤 되면은 막 그렇게 또 상대당을 경쟁당을 악마시하면서
여러분 저 악마를 찍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면 뭐해? 네. 그러거나 말거나 평소에 일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나중에 선거 때 별 걱정 없이 그냥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되게 해야지. 어? 뭐야 이게 도대체? 어? 권한을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그래. 말이야. 갑자기 최저가 같아요. 김용민.com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최저가. 압도적 한 순간 난 최저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압도적 최고 표를 얻어서 압도적 최고표. 네. 그렇게 해서 가야죠.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은순 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수처가 뭐야?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서 날마다 뭐 성과를 프레스 릴리스 한번 해봐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 자료를 내봐. 그러면은 아무리 검찰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천하의 윤석열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국회에서 그 목소리를 안 내주는 게 사실은 그 뭐랄까 범죄나 어떤 거악을 봤을 때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이건 동조하는 거라고 봐야 돼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안 움직여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 국회의원들도 이 방송 보시면 그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음 정권은 넘어가겠는데 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못 읽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덧붙이거든요. 아니 지금 4번 연속 큰 선거에서 다 이겼잖아. 이쯤 되면 이완될 때가 됐어. 제일 걱정이 그건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답답스러운 게 정권을 잃으면요, 우리는 또 대통령을 잃을 겁니다. 그거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당할 거냐고요. 그리고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노무현 정권을 잡아뜨리는데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빠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경향신문에는요, 예, 경찰이 쳐들어갔고요. 한겨레 신문은요, 예, 항상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광고 끊기고 그랬죠. 그 상황 또 겪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방송 출연만 놓고 보면은 그 방송 출연이 몇 분이나 본다고 이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방송 출연 여부가 저한테는 한마디로 공공의 무대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척도가 됐어.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전혀 출연을 못했지.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은 SBS에 있는 PD 얘기는 김용민이는 이제 지금 직업군 방송 출연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레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무장공비 계급, 북한 무장공비하고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한 2016년 초에 그때만 해도 그 사람 다시 만났거든, 그 SBS 선배. 이제는 이제 무장공비에서 살인 강간범 정도로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무장공비라고. 지금 제가 한 군데도 출연을 못 합니다. 57,000원짜리 한번 들어갈 뻔했다가 그것도 까였어요. 예, 그래요. 58,000원입니다. 에? 58,000원입니다. 올랐어요 그새? 1,000원, 58,000원 아닌가요? 57,000원이었어요. 세후. 항상 58,000원이 찍히는 것 같아갖고. 오늘 8,000원인 것 같던데요? 8,000원이에요. 저도 출연.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 출연분은 뭐냐면 아침에 나가는 건데 매일 출연. 매일 매일이라서 또 1,000원을 깎았어. 매일 출연도 1,000원이 더 싸군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합치면 100만 원. 뭐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 무대에 설 수가 없기는 제가 이 박근혜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 똑같은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은 없어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시청자로서만 봤을 때는 약간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100% 의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 저요? 네. 그걸 왜 마다합니까? 이게 생기는데. 그 말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박근혜 때는 내가 그래서 박사학위 따고 그 저기 시간 강사 되나 해가지고 한 군데 넣었어. 한 군데 넣었는데 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안 돼가지고 저 강원도 쪽에 또 시간 강사. 아니 나는 그 뭐냐면 진짜 뭐 해보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공공의 무대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어? 대학의 강단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작은 척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방송의 문호가 열려서 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하루 2시간짜리 2개 하던 때가 또 있었지. 예,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무장공비가 돼가지고 무장공비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이 순간에 방송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김어준 씹고 그래봐. 그럼 TV조선 고정입니다. 어? 채널A 고정이야. 예,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조국 장관 까고 추미애 장관 까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서 막 내가 탁현민하고 뭐 친한 편도 아니지만은 탁현민을 막 굉장히 잘 알고 그 사람의 비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써봐. 진중권이처럼. 아이 그러면 TV조선 MC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이지.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다음 정부에도 제가 지금 5만 7천 원도 안 되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집권하는 세상이 돼야죠. 그러려면은 이 정상적인 정부 시대에 이 역행하면서 반기를 들고 심지어 이 체제를 흔들려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맡겨준 권력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이기도 해요. 네. 흔든다고 흔들립니까? 밟아야지 흔드는 놈들 있으면. 국민이 준 권력이에요. 거기에 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표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그 겁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뭔가 자꾸 뭐 때문인지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뭐 문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후려잡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아니 그 문 대통령이 하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저도 밑에서 그렇게 알아서 해야지. 생각합니다. 밑에서. 네네네. 아주 밑에서 알아서 하고 또 글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김남국이처럼 벌떼처럼 쏘이면은 죽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저자들은. 아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맞는 그게 앞서서 나가서 이렇게 화살을 맞으면 같이 엄호를 해줘야지. 그 어린애를 말이야 앞 세워놓고서는 뭐 하자는 거냐고.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린애라니. 그 의원님한테 김남국이네 뭐래서 완전 한 저는 건데. 깡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이 대학 자, 후배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정말 마음에 그 검은 돌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 헤아려 주시고 내가 뭐 내 인생 동안에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가지고 저 불의하고 부당한 세력들로부터 짓밟히더라도 정말 이 나라에 진도가 나가야 한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과연 없는 건지. 이게 변방의 이런 변방에서 말이죠. 저희 같은 이런 그 나부랭이들이 이렇게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 좀 각성하고 심기일전해서 추석 지난 다음에는 송편값 좀 합시다. 뱃속에 들어간 송편값도 좀 하고. 예. 우리 저 서재인 변호사님 뭐 어떻게 네. 명절 계획이 어떻습니까? 명절에는 뭐 집에도 내려가고 네, 좀 또 쉬고 이렇게 쉬셔야 보낼 돼요. 것 같아요. 요즘 날마다 너무 인기 많으죠. 우리 신희진 변호사님도 좀 이제 한숨 돌리십니까? 예. 추석 때 그래도 이제 스케줄이 없으니까 좀 푹 쉬려고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말이죠. 한 80년대 명절 때도 무슨 쇼 오락 이런 걸 다 생방송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그 시절에 신 변호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한복 입고 나가서 뭐 널뛰기도 하고 한복 입고 나가서 송강호 성대모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널뛰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진짜. 네, 그래요. 우리 두 분은 뭐 신문도 쉬고 또 저는 당직이 하루 걸려가지고요. 예, 당직 써야 되고요. 전 네. 2번 걸렸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이상한 그 신문사입니다. 예,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도 빨간 날에 다른 날은 좀 잠도 자고 네. 예, 연말까지 열심히 취재하는 걸로. 저는 그 당직 서는 날
라이브 방송을 하나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용진 TV. 예. 아유, 좋습니다. 예. 자, 다들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는 이제 방송이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쉬는 날을 맞아서, 푹 쉬고, 그 다음 주 10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찰청장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